네, 자, 시장의 주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최은권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7월 두 번째 거래일입니다. 예전에 7월 조정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분위기가 그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 지표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또 백신 기대감도 있는데 방금 전도 속보가 나온 것처럼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 수가 5만 2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최다 경신을 했거든요. 여전히 코로나 우려감은 좀 있습니다. 자, 7월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잔뜩 기다리고 있으면 그 조정이 과연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냐 이런 기다리는 생각을 좀 조정은 안 하고 있죠. 온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논평과 증권사 뷰에 가장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7월 조정론이고요. 그 가운데 선호업종은 IT를 유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다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증시와 실물 경제가 괴리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본 아주 참신한 표현은 그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전문가의 추정치가 괴리가 있는 것이다라는 아, 의견입니다. 그래요? 전적으로 네. 공감하고요. 우리가 잔뜩 준비하고 있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또한 상기를 해봅니다. 네. 경기하고 실적은 예상보다 좋을 것을 예상하고요. 저도 조정이 온다면 10% 이내로 제한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과열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증권사가 얘기하는 7월 주식 비중마저도 네. 그러나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 모멘텀의 휴지기가 어느 정도 7월 달 여름에는 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는 즉슨 어제 오후장에서도 미국 선물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데 우리 증시가 힘없는 모습을 보였던 부분들에서 반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중립, 휴지, 뭐 모멘텀 없는 구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수록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이거 타율이 떨어진다는 문제 네. 차원에서 좀 시장을 조금 톤 다운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주가 지수에 대한 효과는 SK바이오팜이 9조 9천억이니까요. 딱 이 효과만큼이거든요. 하지만 상승 대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을 생각해 볼 때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이런 상황들은 투자 심리 차원에서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고 투자 심리 자체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신데 사실 조정이 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유동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동성이 예전만치는 못한 것 같아요. 개인들의 매수세도 예전만큼 크게 들어오지 않고 뭐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잖아요. 유동성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모멘텀이 있어야 네. 사주는 거니까 그, 그래도 바로 그 음, 개인도 30조 원을 무려 밀어줬고 네. 지금 갖고 있는 예탁금 규모를 볼 때 주가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은 분명하고요. 그 유동성을 얘기할 때는 저조차 가끔은 함정에 빠지곤 하거든요. 하지만 유동성의 역할론을 생각해 보면 유동성은 장을 밀어 올리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연준이 시장을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금물이겠습니다.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그래서 주식 상승은 결국 주가 상승은 유동성이 아니라 모멘텀이고 그 그렇죠. 모멘텀은 기업 실적, 경제 지표의 개선과 기업 이익의 개선 이것이다라는 오랜 정말 주식시장의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겠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코로나 완화 이것이 또한 중요한 키팩터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코로나는 북반구에서 시작해서 남반구로 이동하고 여기서 변종이 생겨서 다시 북반구로 올라오는 이런 시간적인 그리고 하반기에 2차 팬데믹과 이런 그 어떤 그 나빠지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도 이미 우리가 그리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걱정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가지고 지금 조정론을 이야기하지만 1,400, 1,500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던 지금은 하지만 ROE 그 뭐냐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를 해야만 되는 시점이고요. 네. 또 지금 이미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투신몰이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쩔 수 음.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눈높이를 낮춘 속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박스권으로 좀 눈높이를 낮춰보자라고 하셨는데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모든 것이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모멘텀 자체가 없고 코로나도 좀 완화될 기미가 안 보이고 경제 지표, 기업 이익도 안 좋으니까 외국인 뭐 들어올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죠. 네, 그렇게 보는데 네,
그렇게 본다고 접어둘 일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네. 경험적으로 위기 시의 반등 패턴이라는 게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네. 환율 원달러 환율 정점에서부터 외국인 최악의 정점을 찍고 그로부터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매수해왔던 구간이었다라는 경험의 답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외국인 매수가 지금은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 눈에 띄지 별로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차원에서 그럼 외국인 차원에서는 절체절명의 매수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 높이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릴 그런 기회를 찾아본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리고 환율도 고점 대비 80원 이상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서 추가 하락을 공세적으로 전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국인 시장 참여의 적극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것은 기대를 안 할 뿐인 거죠. 우리가 음. 비중 확보에 그들의 한국 시장의 비중 확보의 니즈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분명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보하지 못했던 한국 시장에 대한 주식 비중은 주가 올라도 언제든지 매수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기본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룸을 열어두시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아닐지라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는 좀 대비를 해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좀 특징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철강 그리고 뭐 SK텔레콤 같은 통신업 중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긴 하지만 SK텔레콤이나 포스코 주가가 오른다는 걸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네. 여기에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 저도 깊은 뜻이 생각을 많이 있나요? 해봤는데 네. 깊은 뜻이죠. 지금 각종 실물 경제의 재개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미뤄지는 분위기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지난 이틀, 3일 동안 본 건 뭐냐? 양호한 경제 지표들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 중국 PMI, 또 미국 PMI, 잠정주택 지수 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지수들 속에서 코로나 확진은 뭐 지금 그렇습니다만 치명률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 또한 현실이거든요. 해서 한국도 화물 수송 둔화세가 좀 완화된다든지 영화관에 좀 가보셨나요? 안 간 영화관 지 오래됐죠. 예 네. 관람객 수가 좀 늘어나고 요즘 좀 있다든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 해요. 부분들도 네. 분명히 현실이기 때문에 코로나 수혜주를 지금 뭐 편입한다는 사실들은 조금 늦은 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겠고 네. 장기적으로 보는 그 뷰와는 별개로요. 그러나 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는 관점에서의 어떤 종목들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들을 해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생존의 위협이 대단히 적고 또 안정적으로 계속 기업 활동을 이익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며 배당 투자가 또 겸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업의 매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증권, 통신, 철강 이런 업종들이 포진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것들이 지금까지 고난을 받았던 업종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워낙 밀고 올라와서 이쪽 종목들이 다 자리를 뒤로 내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마냥 제쳐둬서는 위험하다는 생각들이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시장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 종목들의 강한 부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그럼에도 소재. 저도 네. IT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지금 부분인데. 증권통신 철강 말씀하셨는데 예. IT로 가셨네요. 예, 네. 그것은 뭐 짚어가는 부분이었고요. 어제 시장에서도 역시 저치고 지금은 어쨌든 생각하기 어려운 IT니까요. 저희 회사에서 IT 중에서 좀 좋은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3분기 성장 동력이 LGD 광저우 라인 그리고 S펜 수요 증가, 폴더블 패널 확대라는 이 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를 40% 가까이 비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의 밸류에이션에 아주 큰 메리트를 좀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PAR 10배 미만, PBR 한 1.7배 수준, 이것이 또 30%대의 성장에 기인하는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와 내년을 보고 미리 올랐다기엔 사실 2분기 주가는 차라리 완만하게 올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주요 기관들이 선호하고 있기도 한 이 종목을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관심 권고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IT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건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